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자, 오늘 시장 장 초반에 약간의 갭 출발을 하고 오전 10시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였으나 국내 증시도 전일 미 증시와 비슷하게 정강 후약으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오전까지는 전일 발표됐던 수출입 동향에 대한 이 기대 심리가 증시에 영향을 좀 미쳤었고요. 그리고 그간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로 인해서 좀 자동차, 전차, 즉 전차 군단이 많이 올랐었는데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기관 투자자들, 즉 최근에 매수세를 강하게 걸었던 기관 투자자들의 이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증시가 다소 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 동시간 이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면서 중국 증시가 하락으로 전환을 하자마자 국내 증시가 바로 따라갔다라는 점까지 보면은 중국 시장의 영향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전일 미 증시를 보면 다우도 점강 후약, 나스닥도 S&P 500도 점강 후약의 모습을 좀 보여주었죠. 근데 이제 종목별로의 흐름은 또 다소 달랐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우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 크루저라든지 카니발, 그다음에 여행 쪽 섹터가 지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런 쪽 섹터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코로나 때 수혜를 받던 섹터가 이번엔 크게 좀 떨어지면서 국내 증시도 오늘 헬스케어나 이런 섹터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에 이 항공, 그 다음에 호텔, 카지노, 여행, 관광 쪽에서는 그래도 국내 증시 오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듯 시장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10시를 기점으로 전차 군단에서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간 가지고 왔던 이 자동차 섹터의 종목군들은 오늘 일단 전량 매도를 좀 하고 다시 추후에 가격이 온다면 다시 매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자동차 섹터는 제가 볼 때는 실적 면에서 최근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만큼 수출이 늘어난 만큼 부품도 많이 늘기 때문에 중소부품사들, 실적이 나온 부품사들은 올해 대폭 성장이 저는 예고가 되지 않았나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랐다고 해서 완전히 포트에서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내려오기를 좀 기다렸다가 다시 트레인 관점에서 혹은 스윙 관점에서 매수를 해보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수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말하면 되나, 지수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될 정도로 최근에 종목 장세가 강하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항공 섹터, 그다음에 이 항공이죠. 항공, 그다음에 화장품 섹터, 이런 쪽, 그다음 건설 섹터가 강했었고, 업종도 원전 이런 쪽 강했었고, 테마, 원전 테마, 정치 테마, 그다음에 용산 개발 테마 등등 이런 테마도 강했습니다. 즉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섹터와 업종, 테마의 선정에 각별한 주의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장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 장세에 이미 저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 시장 보면 과거 작년 1차 큰 폭의 상승을 보였을 때 카카오, 네이버가 먼저 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삼성 SDI, LG 화학 이렇게 2차 전지 섹터가 시장을 끌고 가면서 그 이후에 현대차와 기아차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연초 시장의 마지막 피날레를 날렸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이 거함들의 흐름 속에서 이 순차적으로 중소형주, 중대형주가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었으나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주도주가 뭔가라는 게 사실은 중대형주에서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포트에 이제 다량의 섹터를 나눠서 이제는 좀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바구니를 담을 수 없는 장세에 이미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정치 테마주, 특히 윤석열 테마주가 초강세를 보였던 날인데 말 그대로 아침에 그리고 밤 9시 뉴스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온 기사가 윤석열로 좀 도배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윤석열 관련해서 인맥주가 크게 상승했다면 오늘은 이 정책주 새로운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일단 도시재생 키워드를 가지고 NX가 장중한테 상한가를 가고가 좀 강했고요. 그 외에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를 지하한다라는 이슈가 용산개발로 붙으면서 과거 용산개발의 대장주는 자연과 환경이었죠. 그래서 자연과 환경 상한가에 가고 뭐 기타 서부 TNT 강세를 보였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오늘 대우건설이 또 매각 기대감이 터지면서 장중할 때 13%까지 좀 급등을 했죠. 저희도 오늘 뭐 아침에 테마가 일단 건설주라는 거를 확실히 알았고요. 중소건설주를 제가 과거부터 여러 번 이 방송에서도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중소건설주는 포트에 꼭 들고 계셔라. 있어야 된다. 정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일단 금호건설을 계속 홀딩해서 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성건설 좀 건드렸고 자연환경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소형 건설주부터 해서 중대형 건설주까지 전부 좀 강세를 보였던 날이고요. 원전 섹터가 장 초반은 좀 그렇다 할 모습이 없었는데 중간에 이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원전에 주목하다 그리고 뭐 빌 게이츠 관련 주 뭐 그렇게 특징주를 붙이면서 두산중공업이 오늘 초강세를 좀 띄었죠. 오늘 거래 대금 1위가 두산중공업이고 1조 5천억의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오늘 이 관련 섹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제는 우주항공이 강했고 오늘은 원전이 강했죠. 어제 우주항공이 강할 때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원전 섹터 조정이나 추후 지속 관찰이 필요하다. 우주항공 섹터 오늘 버진 갤럭틱 급락 이슈로 오늘은 약세였다. 즉 버진 갤럭틱이 빠져서 LIG 넥슨은 바로 시가는 매도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게 이제 또 끝이 아니에요. 우주항공이 끝이 아니라 또 다시 기다리면 저는 기회가 옵니다. 우주항공의 탑픽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탑픽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그래서 두 종목을 가지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저것 종목을 보면 하나도 매매가 안 됩니다. 딱 두 종목 안에서 보시면 전 좋을 것 같네요. 장막판에 디지털 화폐 관련 섹터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을 한번 지켜보면 K사인 시간 외에도 좀 추가 반등이 나오네요. 좀 아까 밀렸던 것 같았는데 추가 반등이 좀 나오고 일단 러시아에서도 이 디지털 화폐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조금 움직였던 것 같고요. 굉장히 높은 구간인데 일단 내일 디지털 화폐 관련 sek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K사인 그 다음에 KCS 이렇게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한가를 갔던 종목 중에 KCS가 이제 여기서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KCS 그 다음에 유리플렉스가 될 거고요. 유리플렉스 근데 워낙 지금 높은 구간에서 움직여서 내일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는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높다라고 해서 종목이 안 가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대응 가능하시는 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KCT나 한네트 전부 다 시간에 양호한 모습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봤을 때는 K사인을 내일 관찰을 해 보시고 여기서 고점을 또 한 차례 돌파하는 모습이라 갭을 띄우고 일단은 갭을 띄우고 돌파 이후에 눌렸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외에 그러니까 동시호가에 3.7%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고 이런 자리까지 갭을 메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매물대가 되겠죠. 매물대가 그런 거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토스 나스닥 IPO 가능성 이슈로 전일 한국전자 인증하고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일단
추가 상승이 나오고 좀 밀렸습니다. 다시 조정을 어느 구간까지 받는지 좀 지켜보면서 이 눌림목을 공략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얘도 역사적은 아니구나. 최근 이 강력한 박스권을 뚫어내는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 하단 구간에서 매매를 한번 계획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섹터는 제가 S&T 모티브랑 여러 번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사실 큰 수익은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지금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큰 수익은 내지는 못했고, 오늘 그냥 이 구간이 1차 매도가였고 2차가 7만원이었는데 시장이 조금 밀리길래 전량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S&T 모티브도 실적이 괜찮은 종목의 펀더멘털이 아주 우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추후 밀렸을 때 다시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밀리기를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신이라는 종목도 지금 이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졌기 때문에 좀 눌림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눌림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이 항공주 대한항공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은 뭐 건들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 오늘 특히 외국계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보면은 기아차라든지 이쪽에서 단기 고점이죠.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줘야 되는 자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기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러한 수급이 오늘은 항공 섹터에 많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기관에서 매도 계속하면서 이쪽 물량이 항공 섹터로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두산중공업이 가장 강했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는데 이런 대형주가 고점, 그러니까 파동을 그리고 이렇게 칠 때는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은 특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윗꼬리가 길 때는 이렇게 해서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깨지면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구간들이.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 다가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7월부터 이 마스크오프 이슈,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적어 놓은 종목분들,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뭐 관심 종목분들에 대한 리뷰를 다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종목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다 말을 하고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방송은 현재 섹터와 흐름을 보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관심 종목을 뽑아 놓은 거에 대한 이유는 좋은 종목분들이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적어 있는 종목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이 종목분들이 왜 제가 적어 놨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시면서, 왜 이 안에서 짱구 박사가 종목을 보고 있지, 왜 이런 종목분들을 적어 놨을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 종목분들 다 말을 하면 1시간이 걸려도 영상을 다 말을 못 할 거예요. 영상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또 일일이 이게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리딩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자, SMCNC 어제 이 갭을 들고 올라갔는데 갭이 하나, 둘, 셋 이러면은 단기 매도를 봐야 돼요. 사케다 3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30이라는 게 이 갭을 말해요. 갭이 하나, 둘, 셋이면 매도자. 굉장히 높은 구간이죠. 자, 어제 삼성제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삼성제약을 오늘 매매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해볼 예정이다 라고 했고요. 저는 오늘 약간 좀 위에서 매매가 돼서 큰 수익은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 구간에서 일단 사서 여기에서 일단 매도가 됐는데요. 짧게 한 2% 정도 수익을 챙겨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일단 이런 종목에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로 원래 갔었죠. 여기서 사고 밑에서 살 계획이었는데 이게 이제 오후장에 살 계획이었습니다. 오후장에 사야지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여기서 원래대로 좀 더 떨어지면 다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못해서 오늘 좀 짧게 책 실현을 했고요. 이러한 종목군들은 아주 많은 확률로 반등이 나옵니다. 왜 반등이 나올까에 대한 생각도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잘 곰곰이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주항공 섹터 한 번만 좀 봐보죠. 우주항공 sek터 캔들 쪽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캔들이 나왔죠. 장악형 캔들이라고 해서 안 좋은 캔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무너진다고 해서 너무 겁 먹지 마시고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회가 와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을 해보죠. 오늘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강했죠. 앞으로 이제 윤석열 말고도 이재명 관련주도 잘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6월 15일 싱크탱크가 열리는 그때를 시점으로 굉장히 한번 크게 해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시점을 가지고 해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관련해서 과거의 대장 에이텍 TN으로 저는 보고 싶고, 에이텍 TN이 일단 한번 파동을 만들었죠. 눌리는 구간을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눌리는 구간을 에이텍 TN, 동신건설, 에이텍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올라왔던 카스라든지 프리엠스라든지 형지 엘리트 다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너무 가벼워요. 중국분들이 너무 가볍고 너무 흔들림이 심하다라고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매매하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삼성스펙, 삼성스펙 4호 오늘 대단했던 하루였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아직 보유를 하고 있고 내일 얘가 여기서 이제 한번 끝을 봐보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서 위로 튈지 어쩔지 몰라서 당연히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못 가면 매도겠죠. 이번에 스펙 매매를 해보면서 완전히 광기에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광기에 이 스펙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도 이 스펙 안에서도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 스펙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없었겠습니까?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더라도 1등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1등을 해야 된다. 이게 2등이에요. 얘가 2등이고 삼성 스펙 4호가 1등, 그 다음에 4호가 1등, 2호가 2등이었죠. 이거는 제가 추천도 했었어요. 이때 추천도 했었었는데 1등, 2등만 해야 돼요. 1등, 2등만. 그렇지 않으면 테마주는 떨어질 때 이게 오늘 완전히 이 스펙이 교과서입니다. 왜 테마주를 할 때 1등주를 매매를 해야 되고 2등주, 3등주, 급등주 안에서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번에 이 스펙에 너무나 잘 나와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시면서 이런 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张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